안녕하세요. 영화로 만나보는 자립생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강사 최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립생활 약간 좀 다소 무겁고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영화에 또 이렇게 잘 녹아져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지칭을 해도 괜찮겠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영화는 우리가 무거운 이야기 또는 슬픈 이야기 또는 힘든 이야기를 꺼내보기에 아주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립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영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영어와 함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채비라는 영화입니다. 채비. 좀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시나요? 네, 잠깐 영화를 아주 조금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비라는 영화는요, 2017년도에 나온 영화이고요. 조용준 감독님께서 감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이고요. 네, 드라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약간 저는 재미있게 봐서 재미있는 감동 드라마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은 바로 고두심 씨와 김성균 씨라는 배우 두 분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어떤 영화일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일부러 조금 어떤 영화인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가져왔는데요. 좀 비밀스럽죠? 네, 이 채비라는 영화 제가 드린 힌트로 알 수 있으실까요? 물론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마 나 그 영화 알아. 정말 그렇지. 감동적이지. 너무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네,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또는 또 남녀노소가 함께 보아도 아주 괜찮은 정말 감동 드라마 영화입니다. 네, 꼭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겨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나서 영화를 같이 함께 보고 나누면 좋지만 네, 이 영상에서는 영화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채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되게 감동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을 주신 또는 기자분들도 되게 평을 좋게 주셨더라고요. 평이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와닿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비, 이 제목에서 오는 어떤 느낌들이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채비, 낯설다, 뭘까, 아리송하다 이런 느낌이실까요? 네, 채비라는 말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단어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채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영화 채비에 나오는 이 채비라는 뜻은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 낚시채비, 이사할 채비, 학교 갈 채비 다 했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시겠죠. 네, 채비라는 말만 딱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단어지 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속에서 보니까 어떤 말인지 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무엇을 채비하는 영화일까요? 제가 자꾸 궁금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밀스러운 포스터를 이거야 하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포스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젠가 헤어질
모두를 위한 채비.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모두를 위한 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헤어질 채비 또는 준비를 하죠. 근데 알 수도 있고 모르게도 되죠.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채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풀어내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터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그죠? 네, 여기 지금 왼편에 계시는 고두심 배우는요, 이 영화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이 남자분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균 배우죠? 김성균 배우가 맡은 인규라는 남자의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모자 관계죠. 네, 제가 이제 모자 관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자 관계에 어떤 이별을 준비하는 건지. 지금은 너무 행복해 보이기만 하고 이별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힌트가 없죠. 이 모자지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저기 있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늘 당신이 있었다. 네, 저도 눈을 뜬 순간부터 아마 제 엄마, 아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 모자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한 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내용이 그려지는지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이버 영화에 있는 영화 속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죠. 30년 전통의 프로 잔소리꾼.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 집에도 계시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저도 또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사랑의 잔소리꾼이시죠. 네, 엄마입니다. 인규의 엄마가 이 프로 잔소리꾼, 프로 사랑의 잔소리꾼, 전요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드리고 싶네요. 자, 30년 내공의 프로 사고뭉치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해맑게 웃고 있는 인규라는 아들입니다. 정말 특별한 모자 관계인데요. 이 특별한 모자가 그려낸 분주한 이별 준비. 자, 인규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어요. 7살 같은 30살 아들 인규. 7살 같은 30살 아들의 인규. 저 표정이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맑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특별 케어하다 보니까 엄마는 프로 잔소리꾼이 되었고, 그런데 엄마가 이별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엄마는 이제 걱정이 걱정이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진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저 걱정밖에 없으시겠죠. 첫째도 아들 걱정, 둘째도 아들 걱정. 세상과 어울리면서 홀로 잘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인규를 위해서 엄마가 특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또 인규에게 있는 가족이에요.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규를 특별히 보살피다 보니까 소원해진 비장애인 딸을 다시 찾아가서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 아이에게 또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이웃과 어떻게 지내면서 또 잘 홀로서기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생활 때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힘든 주제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좀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다른 영화들도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고요. 7번 방의 선물 이런 영화들도 이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인규가 정말 홀로 서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지역사회와 이웃의 역할이 어떤지가 좀 잘 드러나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제가 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가져오시고 또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인공 인규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인공 인규는 김성균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고요. 지금 이 표정에서 보듯이 아주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고 표현하긴 그러네요. 네, 남자입니다. 근데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고요. 노래와 춤추기, 먹는 거, 노는 걸 아주 좋아한대요. 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약간 뽀로로 같이 아주 밝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아주 재미난 것들을 좋아하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인규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인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네, 영화 속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란 후라이입니다. 밥상을 엄마가 들고 왔는데 계란 후라이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좋아하고요. 잠깐 제가 스포를 드리면 고백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계란 후라이만큼요. 아주 무지무지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만큼요 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인규라는 이 남자 주인공에게 최애템이라고 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 계란 후라이입니다. 네, 아주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또 뭔가 아주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진 아닌가요?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포스터에서 본 것처럼 이 모자가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 모자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엄마가 인규에게 계란 후라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위에는 이제 엄마의 직장입니다. 엄마의 직장에서 인규가 함께 있는 둘이 장난을 치는 장면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나 이제 죽어, 세상과 이별하는구나, 나의 어떤 아픔을 아파하기도 전에 이 엄마는 자기 아픔보다 혼자 남겨질 발다장의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의 자립을 위해서 홀로서기를 준비시켜 나가는 이야기들을 아주 잘 그려낸 영화가 바로 이 채비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대사인데요. 이 대사로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볼까요? 네. 제가 잘 못하지만 흉내를 잠깐 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네 혼자 해야 혀. 이렇게 엄마가 아주 맛깔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사투리가 서툴러서 좀 낯서네요. 지금 제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너가 다 혼자서 해야 해.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도 같지 않나요? 통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대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인규가 혼자 해야 한다는 어떤 미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자립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자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어에는 이제 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독립과도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립생활, 혼자 서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자립생활입니다. 자립생활은 제가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죠. 그리고 재활을 해서 지금 몸을 정상인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바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인간의 권리, 사람답게 사는 권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좀 바꾸어 보면 이 자립생활은 꼭 굳이
장애인의 자립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인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 극 중에 이름은 애순이거든요. 애순 씨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막 아주 엄청 약간 아픈 장면으로 나오는데 엄마가 아들의 등짝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여러 장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엄마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우리 인규에게 맞는 것을 알려줄까? 인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인규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엄마가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인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책을 갖다 주신 지역에 이런 도움을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도 나옵니다. 이 영화에. 여러 도움으로 인규의 이제 자립생활의 과정이 준비하는, 자립생활을 채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또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이 장면은요, 인규가 직장에서 제빵점이 직장이거든요. 그 직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을 인규의 눈높이에 맞게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랑은 조금 다르죠? 네, 인규의 눈높이에 맞춘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그리고 계신 장면이고요. 또 이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요, 밥통입니다. 전기밥통. 네. 요즘에는 저 전기밥통이 말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밥통을 인규가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겁니다. 쌀을 넣고, 영화 장면에 나오는데요. 쌀을 넣고, 물을 넣고,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순차적으로 누르라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인규가 시작하게 되죠. 처음부터 잘하진 않죠. 네. 그래서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하기 싫다고 싫어 이렇게 때를 쓰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요 밑에 이제 밥통 옆에 있는 사진은요, 인규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집에 가는 걸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장면을 다 가져오진 못했는데, 이 인규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막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힘들어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성취감을 누리는 인규의 장면이, 인규의 어떤 기쁨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저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들이 아마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인규와 인규 엄마의 모습이 이 영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인규가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요. 동료들도 만나고, 거기서 또 선생님, 또 복지사,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의 또 인규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규는 이제 자립생활의 채비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해 가죠. 밥통에 쓰여져 있는 숫자처럼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준비하는 이 영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인규가 자립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규가 하고 있는 자립생활, 이 자립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이 자립생활은요,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과 결정, 주도적인 삶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 어떤 사회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인규의 모습을 보면 엄마에게 되게 의존하고 있죠. 이렇게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는 의존성의 모습을 벗어나서 자기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몇 시에 일어날지, 그리고 밥은 무엇과 먹을 건지, 물론 계란으로 하여금 밥을 먹지만,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또 일부가 되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립생활의 목표를 3가지로 나눠보면 이렇다고 하네요. 자기결정 강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완전한 자립 지원을 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규가 혼자 정말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자립생활을 돕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들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립생활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영화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는 여러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이라고 표현하죠. 이 인규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일 것 같으신가요? 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지만 또 그 가족이 살아가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정말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뭉클하고 또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엄마와 누나가 있죠. 이 누나는 비장애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딸은 잘하고 있고 뭔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들 위주로 모든 삶이 가게 되니까 이 딸은 여러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멀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엄마의 이별 준비, 이별 채비를 통해서 또 다시 가족이란 소중함을 또 깨닫는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이 영화에 들어져 있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가족은 인규에게 큰 자원입니다. 또 인규는 누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그 누나의 딸, 조카죠. 조카도 엄청 예뻐합니다. 이런 가족들이 인규에게 자원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원이죠. 또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져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의 일부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죠. 네, 그래서 친구와 이웃이 또 인규의 자원입니다. 또 인규가 그런 어떤 또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등산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에 그려져 있는 인규가 이렇게 야호 하고 있는 모습은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등반을 가는 그런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은요. 바로 인규의 직장입니다. 인규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빵 일을 배우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인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또 배워가는 과정들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원, 또 여기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가슴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을 보면 앞에 예쁜 여자분이 계시죠. 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와 이웃은 인규의 또 다른 소중한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인규가 이런 자원들이 잘 갖춰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엄마의 그런 채비 과정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립생활센터들이 있죠. 이 자립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네,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영역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주도적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자립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인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엄마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영화를 보면서 와 닿았는데요.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 우리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이 연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각자 따로 있지만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는 이 코로나 사회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규는 가족과, 물론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건 혼자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인규의 삶 속에 가족과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친구와의 연결, 어떤 시스템이나 법, 제도와의 연결, 또 이런 센터들, 주변에서 인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들과의 연결, 이런 연결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 인규에게 이런 연결망들이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다면 우리 인규가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인규가 자립생활을 잘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연결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연결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독도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관계가 제일 바람직하고 제일 뭐랄까요? 아름다운 관계가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요. 위에 크게 인규와 예쁜 여자가 있는 이 장면은 인규가 바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동네의 유치원 선생님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인규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요. 엄마는 인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실연의 아픔을 겪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인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 영화가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스포를 드렸죠. 좋아합니다. 계란 후라이만큼요. 이렇게 수줍게 인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정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여자분의 표정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고백을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스포를 드려야 되는데요. 고백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할래요? 인규 씨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재미있는 것도 함께하고 이야기하는 친구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친구,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장애인과 잘 지낼 수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잘 지낼 수 있는 아주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정을 나누는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고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가 바로 가장 인규에게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우려와 다르게 인규가 막 신나서 뛰어옵니다. 엄마! 막 이렇게 뛰어오거든요. 엄마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하기로 했어 라고 대답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인규는 친구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엄마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장면. 엄마도 인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연결과 친구. 우리가 자립생활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의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센터,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필요한 법률도 되게 많죠.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딱 각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과 법률안과 이런 센터들과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또 가족이 촘촘하게 연결되었을 때 인규에게 혼자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인규가 사회의 일부로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영화에서는 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또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장의 이야기, 혼자 살아가는 자립생활을 채비에 관련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결과 친구, 우정을 나누는 친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규가 이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영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